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저녁이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물론 G7 정상회의와 관련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국내 현안에 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그 국내 현안 부분에 관한 답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큰 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의혹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자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은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의혹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이한주도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부동산 의혹은 저도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그건 뭐 등기부등본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들인 개수, 그 다음에 그 후에 재건축, 재개발, 진전 과정,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그 의도, 사들이는 의도가 뭐냐, 이런 부분만 이제 문제가 될 뿐이죠. 내지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를 했느냐. 근데 우선 부동산이라는 게요,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개발 호재가 있기 직전에 만약에 샀다고 하면 그 의심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설명할 수 있다? 글쎄, 설명을 했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투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야? 이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국민 눈높이로 보면 있었다는 게 맞다. 근데 그걸 믿고 아니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건 뭐 해명 자체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자, 근데 이제 김민석 부분은 이거하고 또 다른 의혹입니다. 뭐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말 뭐 공무원, 공직자에 준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바로 2018년 4월 5일 2018년 4월에 총 11명한테 1억 4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월 5일에 9명한테서 각각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빌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본인이 뭐 해명할 수 있다, 의혹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이 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이 훨씬 더 국민적 공감대를 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날 9명한테 1,000만 원씩 빌렸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썼다. 그 이름까지 뭐 무슨 모 씨, 무슨 뭐 이모 씨, 누구 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랜 스폰서 관계로 보이는 강신성 씨한테 이제 2천만 원씩 또 2번 빌렸다. 이거거든요. 그 본인은 이제 해명해서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같은 날 1,000만 원씩을 9번을 빌린다. 보통 같은 날 하기 어렵죠. 근데 또 이게 묘한 게 그 강신성 씨 회사에 감사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모 씨라는 사람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정읍에 있는 모양인데 전라북도 정읍에 김민석 씨가 내려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4월 5일에 김민석이 정읍에 내려가서 1,000만 원 빌리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나머지 8명은
같이 정읍에 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9군데를 돌아다녀가면서 같은 서울이라 할지라도 9군데를 돌아다녀가면서 1,000만 원씩 빌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주고받고 차 한잔하고 뭐 그랬을 텐데 불가능이죠. 누가 봐도 불가능입니다. 그럼 뭐 날짜를 조작했거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은 그 9명이 1,000만 원씩 빌려줬다는 이 돈이 결국 강신성 씨 돈 아니냐. 명의만 9명을 빌렸을 뿐이지. 그러니까 가짜 차용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신뢰가 됩니다. 왜? 9명을 한꺼번에 같은 날에 1,000만 원씩 빌려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뭐 정읍에 내려왔다 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강신성 씨 회사의 이모 씨라는 사람은 연배도 김민석 후보자하고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신성 씨가 소개를 해줘서 자기가 그때 알게 돼서 뭐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8년이면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아닐 때고 그 다음에 회사의 오너가 소개해줬다고 해서 아무 담보 없이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경우가 상식에 맞지도 않고 어떤 걸 따져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거든요. 근데 김민석한테 물어봤더니 의혹에 불과하니까 그냥 뭐 청문회에서 다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믿고 과연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대목이고 이 강신성 씨라는 사람은요. 김민석 씨의 후원회장도 2020년 7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했고 그리고 전에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지원 그 혐의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 보면 김민석의 미국 유학 자금을 매달 450만 원씩 해서 뭐 17개월인가 얼마인가 주어서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주었는데 그게 뭐 생활비조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후에 뭐 강신성 씨가 만든 꼬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기에 김민석 씨가 관여를 했고 강신성 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민석의 법인이 2차례 주소지를 둔 적이 있고 뭐 이 관계를 보면 전형적인 스폰서 관계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그 돈도 결국 강신성 씨의 돈에서 나온 일종의 가짜 차용증으로 보인다. 그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걸 뒤집을 만한 해명을 김민석이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그 돈은요. 그동안에 전혀 안 갖고 있다가 총리로 지명된 후에 이게 딱 문제가 되니까 6월 12일에 갚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 결국 2018년에 1억 4천만 원을 빌려놓고 그 후에 이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것 아니냐. 차용증은 형식상으로 써놓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이 의혹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냥 청문회에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건 무슨 뭐일까요? 감싸기죠. 여기 김민석 낙마 안 해 이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벌써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국정 발목 잡기 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의 해명에는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알맹이라는 거는 빌렸다는 돈이 정말 빌린 게 맞느냐 그게 강신성 씨 돈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왜 갚으려고 안 했느냐는 부분. 그냥 놔두고 갚으라고 독촉한 흔적도 없다는 부분. 그리고 왜 총리로 지명되고 나서 갚았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해명이 안 됐고요. 불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처음에
갚을 생각이 없이 그냥 받은 돈이다 하면 이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치하려고 그냥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되니까 갚은 거 아닌가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부분이 수사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아니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자 막아라! 이런 지시를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뭐 본인도 얘기를 했던데 이게 대통령이 감싼다고 그냥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이 김민석 방어 이래서 총력 방어하고 국회에서 어차피 이게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표결로 되겠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여론이죠. 여론.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저는 뭐 전혀 단 요만큼도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국민 다수가 공감을 하고 김민석은 수사를 받아야지 무슨 총리야. 벌써 어제 보니까 공개적으로 뭐 그 업무 보고도 받고 그러던데 김칫국부터 마시던데 만약에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김민석을 총리로 그러니까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면 민주당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낙마를 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아니다. 막아라 여기서 이런 걸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제 하나 걱정한 부분이 있죠. 요새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예 정치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도 그렇고 뭐 유튜브도 그렇고 아예 안 봅니다. 안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조금 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가세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중도층도 이 김민석 의혹을 들여다봐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그냥 의혹에 불구하고 별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의혹에 불구하다는 거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혹과 김민석의 해명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의혹의 해소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가중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렇게 돼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건데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수사 대상인 사람이 아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재판 중단시키고 국무총리는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쩔래?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국가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고맙습니다.